섣부르게 칼집에서 칼을 빼면서 일단 스텝이 꼬였나? 면은 완전히 구긴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럼. 주가 떨어지고 반발 세게 나오고 하니까 도로 쓱 집어넣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죠. 도로 집어넣은 건데 집어넣기 명부하니까 그 국경 관련한 얘기는 집어넣는 명분으로 쓴 거고 진짜 복심에 관한 협상은 아직 되지 지금 않았다. 트리도하고 멕시코 그 여자 예. 대통령 인기가 지금 막 거의 하루 사이에 굉장히 치솟고 있다. 77%까지 올라. 그쪽 나라에서는 야 막았다 이렇게 본다. 그래 그럴만 할 전혀 것 다르다. 같아요. 네, 막았다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는 그럼 뭐 할까요? 우리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요 정도의 성과만 던져줘도 트럼프가 칼을 집어넣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든 누구든 생각보다는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뭘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얻어내려고 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관세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관세는 늘 협상용이었구나. 그럼 우린 다른 협상으로 면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좀 그나마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죠.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봐야 되는 네.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에요. 그나마 캐나다랑 멕시코는 네. 원래도 우방이었고 캐나다 멕시코를 건드리면 미국 경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네. 부작용을 지금 관리할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이 4년 내내 가져가야 되는 패권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목적이 지금 다 약간씩 다르다는 느낌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캐나다 그렇죠. 멕시코, 대한 캐나다 게- 다르고 또 멕시코랑 캐나다끼리도 다르지만 또 네. 중국과 다르거든요. 네. 중국은 패권 전쟁이라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고, 근데 멕시코나 캐나다는 일단 거의 한 생활권이니까 면 좀 살려주고 하면 또 봐줄 부분도 물론 있고요. 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경제적인 목적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국경을 도와준다 그러면 고마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중국처럼 패권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굽혔어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예를 들어서 니네 한 해 얼마 벌어가니 뭐 400억 불 500억 불 벌어가 토해내 이것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지금 하루새 이 표변한 모습 이걸 보고 아 저건 뻥카였어 협상용이었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중국 대하는 거 보고 유럽 대하는 거 보고 하면 아 복심이 다 따로따로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렛대 없어요? 글쎄요 뭐 있으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 그래서 아직 아니요 얘기할 건데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고 이제 안심할 까먹을까봐. 때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관세라는 카드가 우리한테도 뭔가 무기가 되는 거야? 트럼프가 휘둘렀을 때라고 할 때 사실은 이론이 좀 갈리긴 갈렸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다 무서워 적할 맞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 네. 아니야 트럼프도 사실 관세 휘두르면 자기 손에도 피 묻기 때문에 어려워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분석 일반적인 경제 분석이죠. 네. 뭐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미국도 해가 되니까 마음대로 못 쓸 거야라는 분석도 있고 또 하나는 야 관세 두드려 맞으면은 그 물건이 이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안 팔리면 안 팔렸지 물건 때문에 물가는 오르지 않아. 뭐 이런 분석도 아무튼 어쨌거나 네, 있습니다. 네, 네. 정부로 가지야겠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또 돌려보면은 그 모든 얘기가 다 우리한테는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휘두르는 칼은 보편 관세거든요. 네. 야, 예를 들어서 다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야 한국산 세탁기 관세 한번 맞아볼래? 그러면 우리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타격이 없이 물가 안 올라요. 우리만 시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웃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무섭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개별 품목 관세도 지금 트럼프가 만지작거려요. 반도체 한번 해볼까? 한국 관련해서 뭐 철강에 뭐 해볼까? 어쩌고 저쩌고 해볼까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작용이 없이 좀 적고 우리에게만 효과가 있는 그런 대책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보편 관세를 두드려 맞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에게 다 공통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빗장을 벗겨나가는 나라가 생겨요. 우리는 뭐 국경에다 군대 보내줄 테니까 벗겨줘. 오케이. 캐나다는 뭐 할 테니까 벗겨줘. 오케이. 근데 우리는요. 이걸 또 보편 관세를 뚫고 나가려면 우리도 뭘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위비 협상 FTA 다시 해줄 테니까 벗겨줘. 뭐 그동안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 않은 무슨 거 또 조선소 같은 거 지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벗겨내야 보편 관세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노벨 평화상 주는 걸로 좀 좋네요. 예, 그런 걸로 오. 한번 강력하게 밀어서 우리가 그것도 그러니까 한반도 어쨌거나 평화는 예. 다 트럼프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노벨 평화상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이거 무조건 받고 좋아할 것 같은데 트럼프 어차피 뭐 재선 없고 하니까 노벨 평화상 그거 하나 딱 주면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게 줄 수 있긴 한 거죠. 아이고 우리가 이제 또
CN에 잘 얘기해야죠. 네, 잘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뭐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 마땅히 우리가 빼낼 칼은 별로 없지만 예. 지금 뭐 항목별로 관세 뗄 때 보면 이야기 나오는 게 반도체, 철강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중국 거 반도체 안 쓸 거면 우리 거 안 쓰면 어디 거 쓸 거예요? 마이크론 거? 마이크론 거 쓰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 기술 경쟁력 갖고 있는 배터리도 중국 거 안 쓴다며 배터리 네. 지금 100%인가요? 그죠? 이미 100%예요. 중국산 전기차가 100%고 배터리가 몇 %더라? 네. 중국 거 안 쓸 거면 이제 어디 거 쓸 거예요? 못 만드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못 만드는데 미국은 네. TSMC 거 쓸 거예요? 뭐 한국은 미워하고 대만은 아주 사랑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레버리지 조금은 있어요. 네. 반도체랑 배터리로 네, 해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당할 나라 아니다. 기술력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이슈 지금 많은데 이것만 할 거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만할까요? 네. 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네. 캐나다, 미국, 멕시코도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도 하잖아요. 총리도 나서서 하고 일본도 지금 빨리 정상회담 우리 먼저 만나줘 하잖아요. 수상복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얼마나 구치소에서 막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진짜 골든 타임이 가고 있는데 네. 전략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네. 생각했던 확률이 만약에 5가지였으면 지금은 50가지 이상으로 확률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진짜로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텐데 그야말로 골든 타임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지금 우리가 근데 이 봐야 됩니다. 스튜디오 너무 더워요. 혹시 없어서 다행인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 너무 더워요.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토론 열기가 너무 뜨거운 트럼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다음 대상으로 동맹인 유럽연합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 이런 분위기라면 칼끝이 우리나라를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국을 상대로 한 고관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매년 3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I wouldn't say there's a timeline, but it's going to be pretty soon. The European Union it's an atrocity what they've done. 미국에 손해를 주고 있다면 동맹이라도 고관세 정책 대상국의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총성 없는 관세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일단 고관세로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뜨린 뒤 관세 정책을 없던 일로 하더라도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충격과 공포 전술을 집권 2기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관건은 다음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머신이라고 지목한 우리나라는 조만간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선별적으로 관심 있는 품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히. 어느 정도 협박 내지는 협상용으로. 전문가들은 4월 이후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18일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관세까지 못 박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간접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